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대상이 전국 498개 공공기관인데요. 이 가운데서 경주시는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498개 평가 기관 가운데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합쳐서 6곳뿐인데 이 경주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여주시, 전라남도 보성군, 성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또 질병관리청 이렇게 6곳뿐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75개 시 가운데에는 2년 연속으로 1등급을 받은 곳은 경주시하고 경기도 여주시 이렇게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연속 이렇게 1등급을 받은 건 그만큼 소수라는 건데, 그러면 올해 1등급을 받은 곳은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속으로 받은 게 498개 가운데 6개 뿐이니까 매우 드물다,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올해 1등급을 받은 곳은 총 16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그러니까 75개 시 가운데 올해 1등급 받은 곳은 전국에 3개뿐인데요. 네. 2년 연속 받았던 경주시하고 여주시 그리고 경남 사천시가 올해 1등급으로 처음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북 도내의 22개 시군 가운데 올해 1등급 받은 지자체는 경주시하고 그 군에서는 예천군 이렇게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행정기관 및 공기기관단체 종합청렴도 점수 80.5점이다. 작년보다 0.7점 떨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청렴도가 작년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네. 가운데 경주시가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이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주시에서는 2017년, 18년, 2019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있다가 2020년에부터 3등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종합청렴도가 좀 상승하기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으로 1등급을 받은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개편된 평가 모형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민원인하고 내부 직원의 부패 인식 그리고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 측정, 그리고 각 기관의 반부패 체계 구축 의지, 실적 등을 반영하는 청렴 노력도 평가, 또 공직자들의 부패 사건 연루 여부를 확인해서 감점하는 부패 실태 평가, 이 세 가지 지수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 그리고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또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그리고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합산해서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경주시에서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 정책 추진 체계 그리고 청렴 정책 추진 실적 이렇게 6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부패 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음. 밝혔습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일단 경주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추진한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2020년에 청렴윤리팀 신설을 시작으로 이 실무 체계를 구축을 했고, 또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근린 경주 추진 기획단 운영, 부서 간 수평적 협업 속에 민원을 해소하는 청렴 책임관제 확대 운영, 또 민원인과 시장이 직접 만나는 시장 직소 민원의 날 운영, 그리고 또 시장 관사 폐지를 시작으로 한 사랑방 자담회라든가 또 주니어 직원 및
직렬별 간담회, 청년 메시지 전파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취약 분야 내부 소통을 통해서 청년 조직 문화를 강조해온 것들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경기시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외부 공모를 했던 시장 직속의 감사 담당관을 다시 그 내부 직원으로 전환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평가하는 그 틀에 맞춰서 경씨가 좀 잘 준비해온 측면도 이 내부 노력에서 그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야기는 이른바 그 맞춤형으로 잘 준비를 해왔다. 그 평가에 대한 이런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음. 뭐 그러면 경주시 외에 지금 경주에 있는 기관 중에 이 한국원자력 환경공단도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는데, 네. 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작년에 비해서 2등, 그러니까 2개 등급이나 상승한 1등급을 받았고, 네. 그래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서는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노력도에서 이 기관장 고위직 관심과 노력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를 밝혔는데요. 네. 특히 그 지난 5월달에 취임한 조성동 이사장 취임 이후에 이런 청년 문화 확산 그리고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내부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청렴도 평가 결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청년 주택 지원 정책을 선보인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청년 주택 지원 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경주시는 올해 자체적으로 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월 5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이 청년 임대주택을 71세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한 건물을 직접 임차 또는 매입해서 입주자들에게 월 5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입주시켜서 음. 청년들이 찾아오는 경주를 만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데요. 네. 영시는 올해 3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형 50세대, 매입형 21세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차 또는 매입하는 대상이 네. 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한 건물을 네.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시내라는 곳이 사실은 경주가 그 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또 도시재생 사업,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기도 음. 한데, 굳이 이 지역들에 있는 건물들을 뭐 이렇게 임차하거나 매입할 필요가 있나, 약간 좀 음. 외곽으로 눈길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적게 될 테고, 아니면 음.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기 네. 때문에 시내를 굳이 이렇게 하는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음. 조금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근데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형이 50, 그러니까 50세대, 매입형이 21세대인데, 네. 임대형은 기존 건물을 경기시가 임차한 뒤에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매입형은 경주시가 이 다가구 주택을 직접 그 매입을 하고, 그리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매입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전시 공간이라든가 또그 소통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서 그 입주자들 간의 소통도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들은 월 한 5만 원 정도의 사용료만 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은 당연히 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음.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최대 4년까지 입주를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임대 청년주택 지원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입주할 수 있는 대상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청년이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네.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로서 경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한 4월까지 하고 네. 또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5월이나 6월쯤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고 이때 이제 입주 대상자까지 선정이 끝나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7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부처가 하는 청년주택 이런 정책들도 많은데 여기에 네. 관련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한 1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뭐 주택 가격 그 청년들이 어려운 것들 중에 사실은 주택 문제가 매우 큰 거라는 것은 뭐 다 아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기 때문에 전환경 시장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들어주고 학업 취업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청년 주거 공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청년 주택 지원 정책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올 한 해도 경주 소식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